네,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핫한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뉴진베스트 전덕하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봤고요. 저희가 고른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빨리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상황실 바로 만나보시죠. 휴마시스입니다.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오늘장 급등을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거래 제한 부근까지 가면서 28.84%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휴마시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지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갔거든요.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 주주랑 이제 대주주들 간의 갈등이 좀 심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 대본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 20%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은 좀 굉장히 상한가까지 갔다 온 모습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임시 주주총회가 가장 큰 발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개인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제고 방안 미흡 그리고 경영진의 불통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문제로 삼았고요. 그리고 현재 회사의 이 소액 주주총회 때도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현재 이사 보수 한도 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부결이 되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발단이 시작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어제 이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유초 가처분 신청 사실이 이제 공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고요. 현재 회사 측에서도 법적인 절차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액주주 이제 대표인을 이제 고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화가 되었고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서로 주식을 많이 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 수급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제 단타 트레이딩 매매 수급들까지 쏠리면서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저는 휴마시스가 오늘 급등 상위 종목에 딱 이름 랭크되었을 때 경영권 분쟁은 생각하지 못하고 중국 내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뭐 전 그 입국자 수를 PCR 검사를 한다라고 하니 그것 때문에 오르는가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휴마시스가 마냥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셀트리온과의 잡음도 있었다죠? 네, 맞습니다. 공급 계약이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제 뭐 휴마시스 측에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셀트리온 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공급하던 이런 부분들이 진단키트 개발 공급을 진행을 같이 했었지만 적기에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계약을 해지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과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도 같이 공동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공급 계약을 많이 냈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USA로 공급 물량을 보내면서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이제 셀트리온이 받아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진입되지 못했다 보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휴마시스 계약을 좀 언급을 했고 실제로 지금 납품된 금액들을 보면은요. 현재 휴마시스와 셀트리온 공급 계약은 1,366억 원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1,366억 원 정도고요. 지금까지 처리된 이제 계약 금액은 32% 정도인 446억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920억 원으로 약 68%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계약 자체가 지난 1월에 맺은 계약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공급이 됐어야 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거의 70%가량 가까이 공급 진행이 안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가 우려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 당장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어디가 맞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공급 규모, 지금까지 진행됐던 공급 규모나 아니면 기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가 좀 반영이 되었고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도 조금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악재가 반영되면서 약세를 보였었다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휴마시스의 주가가 쭈루룩 밀리다가 오늘은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이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좀 길어진다면은 완벽하게 차트 돌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단기 이슈라면 또 요거 빨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휴마시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현 시점 대응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악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다시 내용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변동성은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지금 대표님 지분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다 보니까 소액주주들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지분 확보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로 최근에 주가 하락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온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장중에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으로만 좀 잡아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평 같은 경우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현재 신규 매수 가격은 제가 16,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이미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휴마시스에 대해서는 현재 매수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버렸기 때문에 매수 노 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애플 충격에 연일 하락한 BH. BH를 지금 특징주로 거론을 안 하기에 한번 주가를 오랜만에 열어봤더니 네. 많이 내려와 있어요. 애플 쇼크 때문에 LG이노텍과 BH가 같이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들의 하락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좀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게 악재로 반영이 된다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1분기 보면은 애플에서도 에어팟, 맥북 그리고 애플워치 등과 같은 이제 제품들을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 부품들을 부품을 공급하는 이제 공급업체들에게 부품을 적게 생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한 아이폰 생산 차질 우려까지도 어느 정도는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한 매크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당장은 좀 주가가 우려가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이제 이슈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 오늘 이제 CES 컨퍼런스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XR 기기들에 대한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공장 이슈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바로바로 반등이 나왔던 그런 애플 관련주들입니다. 바닥에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줬던 게 악재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만큼 지금 주가 하락이 많이 크게 이어졌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희망적인 불씨만 있다면은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 해소로 작용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CES 컨퍼런스에서 XR 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도를 주는지를 판단을 해서 애플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BH도 참 실망이 큰 상황이에요. 오늘 장도 4% 넘게 내리고 있는데 유한타증권에선 그래도 내년에 BH를 좀 좋게 보더라고요. 기대하는 중소형주 안에서 BH를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전기차 배터리용 FPCB 매출이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장 쪽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애플 쪽으로 좀 모멘텀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전장용 PCB, FPCB 쪽으로 좀 시선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023년도에 보면은 전장용 FPCB 이제 무선 충전기 사업도 많이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FPCB에 대한 모멘텀도 작용되면서 약 66% 23년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 배터리 3사향으로 많이 국내 배터리 3사향 매출액이 2023년도 707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무선 충전기 사업에도 진출을 하면서 2023년 매출액 1,970억 원으로 새로운 매출처를 좀 많이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매출 다각화는 당연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보는 게 맞다. 아직까지는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선 충전기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인수 비용이 일회성 비용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이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1%로 좀 수익성이 둔화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으나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훼손된 것은 사실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애플 쪽 향 내용들이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마저 괜찮아져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본업 플러스 중장기 성장 모멘텀 이렇게 가야만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 판단을 하고요. 2023년도에는 물론 뚜렷하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들이 개선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단은 악재 해소라는 그런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BH의 경우에는 악재 해소에 초점을 맞춰보자. 주가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애플 덕 때문에 올랐고 애플 때문에 하락했던 BH였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어떤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BH 현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 제시해 드릴까요? 네, 먼저 한 줄 평으로는 사과나무 열매를 먹기에는 좀 추운 겨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추운 겨울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플덕을 보기에는 당장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용 이제 전장용 매출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하반기에 또 굉장히 4분기 하반기에 또 계절적으로 성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본업에 대한 불안정한 매크로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다만 이런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 구간,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하고 진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노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애플의 덕을 볼 수는 없다. 유한타증권이 말한 것처럼 올해 전장 사업 부분에서의 좀 기대, 그리고 악재 해소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그 기대를 보고 지금 당장 따라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BH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앞서 현덕이 덕분에 때도 저희가 콘텐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왼손은 거들뿐 뉴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대사를 보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슬램덩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슬램덩크 만화책을 안 봤거든요. 근데 거의 네. 그 남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들에게는 필독 도서 같은 슬램덩크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향수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이름인데요. 네. 지금 4일에 어제 개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제 저희 소비하는 그런 이제 구매력이 생긴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향수에 이끌려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4일에 개봉한 이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오늘 박스오피스 2위에 등극을 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날 관객이 62,095명으로 흥행했다는 기대감 굉장히 반영이 되면서 아직은 좀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달에 먼저 개봉을 했었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습니다. 아바타 2를 제치고 1위를 등극하면서 굉장히 큰 굉장히 큰 흥행을 불러왔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잘 알려져 있는 만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군데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슬램덩크 관련해서 혹시 영화를 보았냐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그만큼 입소문이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 CGV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오후 때 시간에는 거의 매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스오피스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부터 개봉되는 이제 돌비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매진이 되었고요. 주말 이후에 뚜렷한 숫자들이 한 번 더 보이겠지만 그런 주말 이후의 숫자가 좀 상승세를 조금 더 이끌어낸다면은 주가도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 올빼미 같은 경우에도 네. 손익분기점 넘어서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피어 때 대비해서 이미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몰이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기업 가치가 재고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봅니다. 뉴는 오늘 그로 인해서 8% 넘게 상승을 했다가 9%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좀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뉴의 올해 신작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콘텐츠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는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더 잘 가느냐 여부는 얘네들이 흥행작을 갖고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콘텐츠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라인업 그리고 이제 배우들 어떤 배우들이 나오냐.
그리고 해외에서 또 아시아 쪽에서 좋아하는 배우들, 특정 배우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흥행몰이가 또 많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편인데요. 지금 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올해 영화 같은 경우에는 6편에서 8편 정도로 라인업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소울메이트, 밀수, 행복의 나라, 하이파이브 등등 각종 이제 영화들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 중에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NU에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스튜디오 NU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즈니 플러스 통해서 기대작인 무빙과 또 3개 드라마들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23년도에 매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와 매년 한 작품 이상의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밀수 같은 경우에는 김혜수 주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아인 주연의 하이파이브 요 두 작품 정도가 가장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자회사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 비용 이제 해소되면서 2023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스튜디오 NU에 대한 디즈니 플러스 협업과 그리고 자회사 엔진에 대한 자회사 엔진에 대한 흑자 전환 그리고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같은 피업 때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다시 한번 재고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뭐 지난해라고 하기에는 이미 1년 전 재작년의 경우에는 이 콘텐츠주들이 올랐을 때는 메타버스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당시 그 메타버스의 콘텐츠로 올랐다면 최근에 이들의 상승은 상영작들, 기대작들, 흥행작들 때문에 작품 때문에 올랐거든요. 네네. 뉴의 앞으로의 행보는 계속 이런 상승일지 우호적인 눈으로 바라봐도 괜찮을지 어제 뭐 반도체가 오르니까 그때 콘텐츠주들이 떨어지면서 호랑이 빈집털이였던 콘텐츠주들이 이제는 다시 또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건지 뉴에 대한 의견은요? 네, 한 줄평 주식시장도 컨텐츠가 부족하다입니다. 지금 컨텐츠 시장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이제 뭐 웹툰이나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에 소설 원작을 기반으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한류,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 굉장히 진출이 많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 웹툰을 보더라도 소설 원작의 웹툰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소설 원작의 웹툰이 또 드라마화나 아니면 영화화되는 그런 수순들을 많이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개화되는 한류 콘텐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 만화, 원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콘텐츠들은 콘텐츠 업종에서도 굉장히 크게 프리미엄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업종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슬램덩크라는 이슈를 몰고서 반등을 한 번 더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에 대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000원, 주식시장도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점. 이번에 콘텐츠의 좀 상승이 지속됐으면 하는, 추세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봤고요. 팀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